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기도 하니 개별 주식이나 섹터를 위주로 해서 한번 분석을 이어나가 보자 합니다. 가장 먼저 8월 3일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과 아마존을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옵션 세력 관점에서의 분석은 텔레그램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자분들께 나중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의 경우는 지금 약 이렇게 32배 PE 멀티플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20년 기간에 걸쳐서 애플이 보여준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은 36%로 이러한 32배 멀티플을 생각하면은 적정 주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이 36%에 큰 기여를 한 260%, 333%, 141% 그리고 83% 등의 순이익 성장률은 사실 지금 애플의 규모에는 나오기 힘든 성장률이라고 보는 만큼 이러한 기간들을 제외하고 지난 10년 연평균 성장률을 기준으로 애플을 평가하면은 이렇게 12%라는 순이익 성장률이 나오고요. 이러한 순이익 성장률 대비해서 애플이 보여주고 있는 32배의 멀티플은 얼마나 애플이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미래 2024년과 이렇게 2025년에 기대되는 순이익 성장률은 각각 10%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순이익 성장률이 12%이므로 애플은 성장률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애플이 이번에 컨센을 돌파해줄 수 있느냐 마냐일 텐데 우선 애플의 23년 어닝 퍼시어 가이던스는 22년 대비해서 이렇게 약 2.36% 줄어들고 있고요. 24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과 일치하는 수치이며 당연히 실적의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미래 가이던스에 있어서 3분기 어닝 퍼시어의 성장률이 5.66% 그리고 4분기 성장률이 1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내놓지 못한다면은 2013년 마이너스 2% 잡힌 성장률과 여기 24년 10% 잡힌 성장률은 더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이 더 하락하면서 32.57배라는 이런 멀티플은 이러한 기울기가 더 낮아지게 되면서 더 고평가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이러한 괴리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가는 조정받게 됩니다. 그럼 애플의 적정 주가는 얼마일지도 궁금할 텐데요. 애플이 자사주 매입도 공격적으로 하고 기업이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 만큼 프리미엄 구간을 의미하는 여기 파란색 선 아래까지는 내려와야 프리미엄을 고려했을 때 적정 주가가 산출이 되는데 애플은 프리미엄 대비 이렇게 약 27% 정도는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애플의 적정 주가는 대략적으로 약 이렇게 141달러 정도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경우는 과거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 상으로 여러 차례 제가 분석드린 종목으로 대략적으로 약 1년에 걸쳐서 51% 정도 폭락을 하자 아마존에 대한 비관론이 정말 많았고 그림과 같이 쌍바닥을 찍고 회복해주는 것이 이렇게 컨펌이 되었을 때 4월 27일날 이렇게 109달러 시작으로 해서 아마존 저평가 분석을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물론 109달러를 이렇게 찍은 다음에 2에서 3% 정도 조정을 주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었고요. 주력 투자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마존은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약 45% 정도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프라이스 OCF 기준 21배 거래되고 있는데 2023년 57%, 2024년 33%, 그리고 25년에 24%라는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 대비해서는 여전히 21배라는 이러한 멀티플은 고평가는 아닌 것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이미 2021년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영업현금 흐름이 떨어졌고 횡보를 하면서 약 2년이란 기간 동안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이 이렇게 떨어지니 펀더멘탈을 부합해서 주가 또한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접어들면서 영업현금 흐름이 이렇게 회복을 해나가려고 하자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인즉슨 아마존이 이번 실적을 비롯해서 다음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 꾸준히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을 이러한 예측치에 맞춰서 보여주기만 한다면은 아마존의 주가 또한 계속 아웃퍼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은 고평가인 상태로 지수가 고평가인 만큼 아마존을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은 평균 4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당연히 어느 정도의 조정은 올 것이고요. 실적에 관계없이 아마존의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이미 지금 그렇게 고평가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주가가
저평가의 구간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진정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기회인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멤버십 분들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대상으로 해서 저평가라고 리마인드를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마존의 실적이 나쁘지 않고 정말 가이던스까지 훌륭한 흐름을 보여준다면 아마존은 더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미 멤버십 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스크가 만연했을 때 투자하는 입장에서 주가가 날아간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떨어지면 더 줄 수 있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놔둬도 상관없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간략하게 이번 주에 중요했던 매크로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매크로에 있어서 중요했던 이벤트는 일본 연준 BOJ의 Yield Curve Control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연준 BOJ는 일본의 10년 국채금리를 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을 시작으로 해서 그 기준을 0.5%까지 높였고 그러자 1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단번에 0.5%까지 잡혔고요. 최근까지는 0.5%에 근접했을 때마다 개입을 해서 0.5%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컨트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 기준을 1%까지 높이면서 단번에 일본의 10년 국채금리는 이처럼 0.5%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일본만이 제로금리를 끝까지 추구하였던 나라입니다. 일본에서는 제로금리를 꾸준히 지향함으로써 전 세계 국채금리가 나름대로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끔 앵커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일본의 10년 국채금리가 이제 1%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국채금리도 다시 한 번 더 상향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와 일본의 10년 국채금리 사이의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미국이 일본 대비해서 워낙 높은 금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가 이렇게 꽤나 높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Yield Curve Control의 기준이 1%까지 상향 조정된 마당에 이러한 스프레드가 적어도 유지가 되려면은 일본의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도 함께 올라가야 여기 이러한 스프레드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의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yen 캐리 트레이드가 가능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엔화를 낮은 금리로 빌린 다음에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는 자산을 사면은 그게 캐리 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Yield Curve Control의 기준이 1%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졌고 과거부터 해왔던 과정을 언와인드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는 자산을 사고자 하는 매력도가 떨어지고 니케이와 같은 지수가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yen 캐리 트레이드를 떠나서 1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니케이 지수도 반대로 이렇게 하향 조정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니케이와 나스닥은 정말 교묘하게도 동일한 상승기를 보여줘 왔습니다. 니케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차트이고 나스닥이 오렌지 차트인데 일본의 10년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니케이가 하락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과거의 상승기가 지켜진다고 했을 때 나스닥 또한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분석 결과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는지라 여기서 멈춰야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